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노하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유럽, 프랑스 내에 이제 R&D 부분에서 DEI 확산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DEI는 이제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관련된 정책이 R&D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 DEI 확산, 여러 분야에서 이 DEI 확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주제로 이제 한 달 전에 그 한국여성과총에서 주최한 쥐네 포럼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제작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에 앞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프랑스 리옹에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프랑스 리옹에 살고 있고요. 2014년부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쳤고요. 2013년에 이제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영양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이제 운이 좋게도 국립암센터하고 함께하는 이제 연구들에 참여를 했었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박사학위 이후에 이제 박사후 연구원 자리를 좀 찾아볼 때 마침 이제 국립암센터랑 이제 리옹의 WHO 산하 그 국제암 기구가 연구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기관이 함께하는 국제 협력 연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2014년부터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현재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인데요. 이제 거기 소속으로 이제 그 리옹에 있는 암 연구소 이제 역학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 사진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한번 돌아와서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R&D 부분의 DI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유럽은 EU 레벨에서 정해진 이제 정책들이 약간 이제 다 각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U 주요 R&D 지원 체계가 어떤지를 한번 봤는데, 이제 크게 호리전 유럽 프로그램,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이제 국가로 들어가서 이제 호리전 유럽 프로그램이 있고, 유럽 리서치 아리아라고 해서 EU 회원국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이 같이 협력 조화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ERC EU 연구이사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란트도 이제 내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세 개의 지원 체계 내에 목적을 살펴보시면 이 세 개 모두 다 이런 포용성, 형평성,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기구 모두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이제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내에 이제 체계 안에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호리전 유럽 프로그램 내 사례를 보시면 우선 이제 최근 더 이렇게 크게 이슈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제 이퀄리티인데, 이제 22년부터 호리전 유럽에 참여하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양성평등 계획이라고 해서 젠더 이퀄리티 플랜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문서화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거를 서류로 제출해야지만이 이 호리전 유럽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다이버시티나 인클루전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Widening Participation Spreading Excellence A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 안에서도 연구 역량이 낮은 국가라든지 지역의 연구자들이 더 쉽게 이 호리전 유럽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니셔티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리존 유럽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그런 이제 연구 주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RA 이제 주요 사례로 이제 하나 봤던 게 젠더 액션 플러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도 2022년부터 실시된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이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21개국 유럽 국가, 26개 조직으로 이제 더 다양한 국가 조직을 포괄해서 콘소시엄을 구성한 거를 먼저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DEI에 관련된 5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아까 이제 호리존 유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GEP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 가지고 양성평등 조치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나 지표 개발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었고, GEP 이제 시행과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RC도 이제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이제 ERC 이제 여러 그란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란트가 이렇게 3개, 스타팅, 콘솔리데이터, 어드밴스 그란트가 있는데, 이미 이 큰 3개가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스타팅은 PhD 이후 2년에서 7년, 콘솔리데이터는 이제 PhD 이후 7년에서 12년, 어드밴스 이제 그 이후나 이제 특별한 제약이 없기는 한데, 그래서 연구 역량이 적은 젊은 연구자들도 이 연구 지원에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이건 이제 ERC 스타팅 그란트 안에 올해 이제 통계치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여성 연구자 비율이 증가되고 있더라, 수혜자 중에. 그래서 22년에는 39%였는데 올해는 5%나 증가해서 44%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혜자 국적도 더 많은 국가가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는 이제 각 분야별로 그 여성 그 젠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나 소셜 사이언스 앤 휴머니티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여성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EU의 이런 R&D 지원 체계 안에서의 DI 확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우선은 공공기관 내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지를 보았고, 이제 그때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CNRS,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 사례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기관의 노력이 기업, 민간에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제 그때 정부 역할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CRNS에서 이제 DI 정책 중에 다이버시티 부분을 보면은 이미 이제 2018년부터 이런 그 다양성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이제 이미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최근 통계치인데 현재 지금 3분의 1 정도가 이제 외국인 연구자이고, 이제 연구자들의 국적을 봤더니 90개 이상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포용성 있는 환경을, 그 다양성이 높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퀄리티 관련된 정책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EU 레벨에서도 이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GEP라고 해서 이제 양성평등 계획 플랜을 제출해야지만 이 호리존 유럽 프로그램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CNRS는 이미 2001년부터 3년 주기로 이 GEP 관련된 플랜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2024년, 26년에 공표된 젠더 이퀄리티 액션 플랜을 봤더니 이제 크게 3 정도의 분야로 이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 아무래도 이제 성인식 교육, 그래서 직원들의 이제 뭐 성편견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관련된 이제 위원회 안에서도 꼭 이제 젠더 어드바이저를 둬서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계단식 승진 원칙, 아무래도 이제 높은 단계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계단식 승진 원칙을 통해서 승진 자격이 있는 연구자의 비율이 해당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성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NRS 안에서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45%가 이제 거의 45%가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서처, 프로페서, 유닛 다이렉터로 갈수록 그 비율은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2022년에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CNRS 안에서는 이런 유리천장 효과가 낮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전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포용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근무 중에 어떤 장애가 발생한 직원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빌리티 액션 플랜을 2007년부터 이제 5년 주기로 세우고 이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채용부터 이제 장애 친화적인 채용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근무 환경들도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를 봤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DEI 확산에 대한 노력을 이제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DEI 확산을 잘하는 기업을 이렇게 리스트 해가지고 공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다소 뭐 에어리퀴드, 로레알, 토탈에너지, 탈레스 같은 것들이 기업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해당 이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에어리퀴드 홈페이지인데, 거기서도 우리는 이제 32% 이상의 여성 매니지먼트나 어떤 프로페셔널 롤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때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큰데, 프랑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제 법적 규제라든지 제도적 지원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EU 레벨에서도 저희가 이제 성평등 지수 같은 그런 지표를 개발하고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거를 이제 많이 어드버타이징을 하는데,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어답티드 해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기업이 정기적으로 성평등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이제 되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관련된 법률도 강화를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정적 지원이랑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장애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 DEI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을 때 재정적 지원도 제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자체적으로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공 캠페인, 세미나들을 이제 개최함으로 해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기업과 이제 민간기업 차원에서 요약한 것을 봤을 때, 이제 프랑스는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런 DEI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특히나 정부가 이런 법적 규제라든지 재정적 지원들을 통해서 DEI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의 사례를 민간에서 벤치마킹해서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DEI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지금 이미 시행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공화하면 이런 DI 확산에 더 많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짧게 조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기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